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가 왜 마고 기원 항공시 기원 1156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국에 보면은 한인시대가 기원전 7197년에 개국이 돼서 우리 역사가 9200여 년인지 아니면 6만 몇천 년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7만 년 한일민족의 역사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요 앞부분 항공시로부터 공의소위시까지 이 부분의 역사를 몇 년으로 놓을 건지 그거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천상의 역사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정을 지어서 항공시 기원 이렇게 마고 기원 바로 부도지에 항공시로부터 1세 당군왕금 2세 부루태자 3세 업루당군까지 7000년 동안 이어져 왔다라고 딱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군 3세 업루 한 당국에는 가력당군으로 나옵니다. 여태까지 7000년으로 넣고 4세 오사구 당군부터 지금까지를 영년을 더하면은 우리 역사는 부도지 기준으로 하면은 115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추적을 오랫동안 했지만 아니 이집트 피라미드 문명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700년대 4700년밖에 안 되는 현생 인류가 구가했던 최고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문명 그것도 신안이 어쩌니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도대체 7000년이 앞서는 12000년 전의 역사를 얘기하면 누가 믿겠는가라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근데 기가 막힌 일들이 2000년대부터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문명보다 무려 5000년이 앞선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오래된 피라미드 문명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해서 이미 복원 작업을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보스니아 코소보라는 지방에서 발견된 보스니아 피라미드입니다. 5개가 발견이 됐어요. 1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근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역사에 드러내도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힘을 받은 거죠. 왜? 새로 발견되는 피라미드 문명이 모조리 다 만년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수미산 인근에 있는 110개의 피라미드도 만년 전으로 갔고 러시아 과학자들이 논문까지 냈습니다. 인공 피라미드 보스니아 피라미드도 지금으로부터 12000년 피라미드라고 쏟아져 나왔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문명의 흔적이 나오는데 전부 만년의 역사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학자들이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 기원을 만년 전으로 올리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연대를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이유를 따라서 만년 전으로 가면은 그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역사책을 족보로 갖고 있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피라미드형 재단을 왜 건설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인시대, 한웅시대, 당군조선시대로 가서 삼국으로 가서 오늘날 조선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115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보세요. 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세조 3년에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고조선 비사,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이에요. 표훈 삼성밀기 조대기,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호중록 지하롬 도선 한도 창기 등의 문서는 마땅히 사처에 간직해서는 안 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하도록 허가하고 자원하는 서책을 가지고 회사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 민사 및 사상에 널리 효용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중에 펴져 있는 우리 고대사 자료를 다 수거를 했어요. 자, 이 다음 기사를 보세요. 예종 7년 1469년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운천사 삼성밀기 도전기. 삼성밀기가 뭐겠습니까? 호중록 지화록 명경수 천문지리 음양에 관계되는 서적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10월 금혼까지 성정원에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숨긴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명에 처했어요. 우리의 역사가 만년 동안 사서로 전설되어 내려오다가 예종 7년에 이르렀어. 민가에 남겨져 있던 모든 비서들이 중앙정부의 공무원 관료회에 의해서 싸그리 사라지는 비운을 맞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 동안. 난 여기 유교의 폐해라고 이렇게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민화 정책입니다. 왕만 알아야 돼요. 왕가만 알아야 되는 걸 백성들이 알면은, 우리 얘기하잖아요. 청기누설이라고. 괜히 골치 아파지고 과거 시험에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천문이나 역법을 가르쳐서 오면은 왕이 통치를 잘못하거나 하면은 역심을 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면화 정책. 백성들을 바보 만들기 위한 정책. 이렇게까지 우리 사설을 말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고조선 시대에 배달육이라고 하는 사서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3세 가륵당군대 신진 고거력에 명하여 배달육이를 편수했다. 당군세기에 딱 나와요. 그런데 고구려 봉기에 보면은 고구려 초기에 고구려 역사책 6기100건이 있었다라고 딱 사서의 기록이 나옵니다. 고구려 6기는 뭐예요? 배달 6기를 그대로 전수한 책을, 저 100건이 지금 전수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 600년 영양왕 11년 태양박사 이문진이 고구려 6기 100건을 요약한 신집 5건을 요약 역사서를 냅니다. 이게 고조선 시대부터 있어왔던 배달 6기를 전수한, 직계로 전수한 책이에요. 역사책이에요. 이 신집이 지금 북경대 소소민족박물관, 대만 국립도서관에 서목이 보인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저 신집 5건이 발견이 되는 날, 동양아시아 역사는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저 역사는 배달 6기를 전수했기 때문에, 제가 강력을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아시아 전체 역사가 쓰여져 있어요. 저 서목이 대만과 북경에서 발견된다는 그 제보를 듣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사실은 저 얘기가 들어 3년 정도 돼. 그럼 나옵니다. 나오는 순간 동양사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비사, 이거 뭐냐면은 삼신께 제사 지낼 때 서원했던 육세당군 닮을 때 신진 발리가 저술한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에 구변도국 또는 진당구병도국으로 전시돼가지고 혹세무민하는데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정권을 창달하는데 하늘의 뜻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쳐서 왕을 바꾼다라고 하는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저게 이용이 돼요. 그 다음에 해동기록,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 계물교화강, 신지비사역설, 징신록, 삼성기, 유기, 신직, 국사, 신라거칠부가 쓴 545년 버프왕의 명으로 펼쳐놓은 국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것도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당연무증이 신라 역사는 신라국기. 이 서목이 또 중국의 북경대 박물관에서 서목이 보인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신라의 역사는 한반도의 역사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백제 고항의 서기. 우리 백제의 사서가 없는 줄 알죠? 백제 건초고항 명으로 고흥이 서기를 썼어요. 그리고 김보식의 삼국사 이전에 구삼국사가 있다는 정언이 있습니다. 이 사서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갔는가? 삼국유사, 삼국사기만 딱 남겨놓고 이 모든 사설이 다 사라져버려요. 단기모사, 제환영대라. 건세에 와서 고려 때 조대기, 진영육이, 단군세계, 북부에게 7대실록, 단군기, 해동군기. 고려 개국부터 7대 왕의 역사를 기록한 7대실록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전수되지가 않습니다. 뭐 안 봐도 훤하죠. 대륙고려를 당연히 기록을 해놨겠죠. 누군가가 숨겨요. 이 7대실록이 아니 이거는 근세 일 아닙니까? 1000년 전의 일인데 이것조차도 사라졌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원서와 태백일서, 한단고기, 신단실기 뭐 이런 책들이 수없이 많이 만년의 역사를 전수하면서 시대별로 전수되어 내려왔는데 저 정사들이 어떻게 삼국사기 하나만 남겨놓고 성이 쓴 삼국유사 하나만 남겨놓고 쌍글이 다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삼국사기에 우리 상고사의 얘기가 일부분 쓰여져 있지만 상고사에 대한 역사가 모조리 다 달려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원사와 한단고기, 부도지를 가지고 앞 계대를 맞출 수밖에 없다. 자, 최초의 우리 역사. 항공시기업 1156년에 북극성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마국께서 삼신께서 궁이 소희씨를 데리고 최초의 지구 역사한 곳이 어디냐? 부도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히말라야 산맥, 파미로 고원, 타클라마카 사막, 여기가 천산산맥, 이게 권료산맥이에요. 이게 알타이 산맥이고 여기로 내려왔다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수미산. 아시아 4대 종교의 성산, 저 꼭대기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다고 믿는 성산. 일본 신도에 불교에 가보면 모든 신사에서 그려놓은 게 전부 다 수미산이에요. 북극성으로 직방으로 올라가는 북두 칠성 우주선이 와서 직방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저기 있다고 믿어요. 달라이라마가 증언을 했어요. 오로지 히말라야 산맥 인근에만 열 몇 군데의 배율이 있다. 배율이 뭐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선인들이 은거에 사는 비밀스러운 계곡. 그게 뭡니까?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직접 증언을 했어요. 그 서양학자들이 그걸 찾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죠. 특히 거기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틀러였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지혜를 얻으려고 티베트권의 라마 성들하고 교류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 1156년 전에 여기에 있다가 누가 천성을 상실시키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항공시가 열로 출성을 합니다. 천산산맥으로. 여기에 가면은 동방삭과 서왕모의 역사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손오공이 참장보살을 데리고 불법을 구하고 했던 지역이 전부 다 저 지역이에요. 일본 놈들이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워가지고 우리의 출발 뿌리 성지가 여기라고 주장했던 것도 천산산맥 저 박격달봉 아래다가 쇠말쪽을 들이받고 위에다가 비석을 세워놨어요. 대본령이라고. 저놈들은 우리 역사를 안다니까.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죽을 때 병들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면 천상산맥 그 비석 밑에 가고 죽습니다. 마음의 고향을 듣고. 일본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벌써 와 있어요. 그래서 한인시대, 한웅시대 초기까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을 부도가 합니다. 이쪽에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요, 기련산이라고 이래 있는데 여기 청해에 있는 굉장히 그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 기련산도 우리말로 따지면은 하늘산이란 뜻입니다. 천산이란 뜻이에요. 천산. 그러니까 민족상 하시는 분들이 그 우리가 한인 시대 뭐 여기서 왔다고 하는 적석산이 여기에 있어요. 요 위에 흐르는 강이 흑수예요. 흑수. 우리가 흑수백산 할 때. 그리고 도남 바로 옆에 여기 삼위산이 있어요. 삼위산. 삼위태백할 때. 우리 상고사에 나오는 모든 지명이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부터 6,000년 전까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12,000년 전에 천문의 중심지. 그 다음에 뒤로 2,000, 4,000, 5,000년 뒤로 오면서 천문의 중심지가 이동되는 겁니다. 이동과 이동을 해서 어디로 오느냐? 바로 서안에 가면은 종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저기에 바로 한홍시대 중기에 소도 또는 부도가 있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저기에 바로 100여 개의 피라미드가 있는 곳입니다. 전국 정부에서 계속 엄포를 하고 있죠. 일부는 한나라 왕의 무덤이라고 해서 비석을 다 꼽아놓고 해서 그거 다 전부 다 건세에 꼽은 비석들입니다. 1945년도에 미국 수송기 조종사가 이 관중평원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촬영을 했어요. 항공 촬영을. 동영상도 남아있어요. 저 밑에 관중평원을 보니 피라미드가 높은 것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높고 이런 피라미드들이 100여 개가 널브러져 있다. 중국 정부에 미국 정부에서 공개를 요청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뉴욕타임즈인가 그 신문에 항공사진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서 은폐를 하고 있다. 구글 어스가 딱 나오면서 그 지도로 쫙 들어가니까 저게 모조리 다 노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피라미드 100여 개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치오천한테는 바로 산동성 태산으로 부도가 옮겨져 옵니다. 왜? 치오천 한홍의 무덤이 바로 산동성 동평에서 발견이 돼서 중국 정부에서 보고를 시켜놨어요. 기원전 2700년대에 배달국 14세 한웅으로 등극하신 분이 무덤이 사마천이 쓴 사기 본기에 산동성 동평궁 함양성 그 동평에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1980 몇 년대에 저 황하가 동남원에서 수리공사를 하다가 지하 30m에서 비석이 뻘떡 일어선 거예요. 그게 치우총이에요. 배달국 14세 한홍에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 비석과 그 사당에 있었다는 표지석이 나온 거예요. 그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으로부터 4,700년 전 얘기거든요.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항제원원과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배달국 14세 치유한홍의 역사가 여기서 발굴될 줄을 누가 알았냐고요. 저희 스승님이 여기를 직접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2333년 때 바로 1세 당군 남건께서 하얼빈에다가 도읍을 하고 47대 2096년에 당군조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산동성 태산에서 부도가 이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측에 보는 백산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옛날에 태자를 뺀 것 같아요. 그 백산에 소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스러운 산. 저 하얼빈으로 가셔가지고 저 동북상성에서 2096년 동안 도읍을 이루고 고조선의 찬란한 목령을 꽃피웁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별자리 천문의 중심이 요렇게 왔다가 지금은 정확히 완달산에 와 있습니다. 홍령강, 성화강, 오소리강에 합수되는 요 지역 끝에 완달산이 있는데 완달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꺾이는 부분에 이 강 이름이 칠성합니다.
거기에 16만 평의 칠성재단이 중국 공산당이 발굴을 해서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하다가 3만 5천 평만 남겨놓고 철회를 하고 나머지 다 밭으로 갈아버렸어요. 왜? 6,000년 전 문명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 역사가 맞출 수가 없는. 그래서 그게 복링고선 칠성재단 유적입니다. 여기 딱 내려오면 이게 백도선까지 내려옵니다. 요 상강평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아에서 콩농사가 제일 잘 되는 지역입니다. 콩농사가 뭡니까? 발효, 된장, 고추장, 간장. 그 꽉 찬 콩실험 배달을 운송했던 강이라 그래서 이건 압록강이 이거를 두만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콩도 짜이다가 찰만점. 현지인에게 물어보니까 맞다. 옛날에 저기 전부 다 콩 수송하는 배로 그냥 저 두만강이 꽉 찼답니다. 수송을 했겠지 어디로. 그래서 저 상강평원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 그래서 저기에 가서 1억 평씩 임대를 해서 농사 지은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고압그룹 저 회장님 장치혁 회장님은 요 러시아령이 있는데 있고요. 여기 들어간 데가 바로 통일교가 들어가서 1억 평 개간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천문이 바로 중심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가 여기를 들고 뒤끌고 있는데 들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는 동북 삼성의 역력한 다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으로 대표되는 저 요령성의 옛날 이름이 봉천성입니다. 밭들봉자의 하늘천자. 심양과 요양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요, 땅 자체가 하늘의 천재 지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동북 삼성에서 일어났던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명나라 빼고 모조리 일어나면 아시아 전체를 휩쓸어요. 그 군의 이름을 청군이라고 그랬어요. 왜? 징기스칸도 북극성의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영화를 보시면 하여튼 나는 북극 수정자의 아들이라고 징기스칸이 주장을 했어요. 왜? 동일한 사상과 역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북방은. 자, 마고시대입니다. 최초로 마고께서 내려오신 삼신께서 궁리 소이시와 내려오신 것이 티베트권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생긴 모습이 그래서 저것이 생긴 모습을 보고 우주의 자궁,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등반 시도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죽었어요. 이 계단이 33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은하수 33계단과 똑같습니다. 이게 수메르, 우르 지구라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게 전부 다 마고 대성에 수미산 마고 대성에 있던 유섭을 전수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2007년 7월 5일날 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러시아 몰다스포 탐사대원 단장이 바로 수미산 인근에서 우리가 110개의 인공 피라미드군을 발견했다. 우리는 거대한 인간 석조상도 발견을 했다. 사진을 찍은 것은 물론이고 그걸 스케치를 다 해가지고 17년이 지난 2017년도에 책을 출간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 내용 사파 전체를 제가 공개를 했어요. 제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100개, 이게 수미산입니다. 피라미드 배치도를 러시아 탐사대원들이 그린 겁니다. 인공석조물이다.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고대 신앙에 따르면 이 수수께끼 같은 태백터에 사는 세계의 축도는 천국의 계단을 나타낸다. 북극성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 곳이다. 많은 동양 국가에서 카일라스 산은 지구의 성소로 여겨진다. 어떤 고대 자료들은 여기가 수수께끼와 같은 신들의 도시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게임이나 영화에 보면은 사라진 천국을 찾아서 샴발라라고도 얘기하고 막 그
영화들 게임이 많잖아요. 모든 것이 주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변에는 4개의 큰 강들이 인더스강, 스톨레지강, 브라마푸라강, 알람청포강, 카나리강이 위치해 있는 카일라사산은 매우 신비한 곳이자 신비한 지식의 위대한 복으로 남아있다. 아시아 4대 강이 여기서 발원합니다. 여기서 발원을 해요. 세상에 마야 부인이 네팔의 룸비니에서 마나사로바 호수에 와서 목욕을 하고 처녀 잉태에서 나온 분이 석가입니다. 룸비니로 돌아가서 석가가 수련을 하기 위해서 덕도한 곳이 수미산입니다. 도대체 거기 역사에 그 수미산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부도지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은 석가는 누구에게 와서 수련법을 얻어갔어요? 징식록 상교의 상교 중교에 보면은 계불지가 있습니다. 수계제불. 불교에 남아 있는 안반수의경이 우리의 수계제불의 수련법을 그대로 전성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종교의 수련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게 마나사로바 호수 락스탈 호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1년 365일 물이 파도도 안 치고 맑고 온갖 물고기가 다 사는데, 여기 악의 호수는 1년 365일 파도가 치면서 물이 시커멓고 어떤 생명도 살지를 않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마노사라고 호수가 아시아 4대강의 출발점인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했다고 부도지는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 피라미드가 10,000년 전에 건설될 것이다. 그게 부도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한쪽 면에 오래전에 만든 천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국께서 궁이와 소이 두 따님을 낳으시고, 그 다음에 그 두 따님을 통해서 항공, 천공, 백소, 흑소 해서 12분의 자재를 만드시는데, 벽혐이라고 하는 옆구리를 열어서 생산을 했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출생을 하면서 어머니가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고통을 하면서 자식을 생산하는 것도, 여기 보면 오미의 병이라고 하는 마고대성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출산의 고통을 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저 마고대성에 생산되는 기, 그것을 지유라고, 땅젖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마고대성에 사는 사람들은 3,000명이 불어날 때까지 그 땅에서 나는 기후, 그래서 지유하면 뭐 우리는 모유를 생각하잖아요. 막걸리 색깔 뭐 그런 거 유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성중에 백소씨족에 지소라는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요천에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고대성이 4기퉁이의 보단을 쌓은 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단에 걸어오다가 배가 고파서 비틀라고 넝쿨을 딱 잡았는데 그걸 옴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는 포도로 표현하는데 오늘날 포도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주장들을 해요. 딱 삼켰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마고대성의 율법을 깨어버린 겁니다. 그 지소라는 사람이 12,000년 전에. 오로지 마고대성에 존재하는 공기 한 방울, 자갈 하나, 나무 이파리 하나, 이것은 인간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부도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연평화사상, 만물평등사상입니다. 인간도 그 자연성의 일부분일 뿐이지, 이슬과
바람 한 조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생명을 취해서 나를 보존하려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마고의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소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12,000년 전에 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포도를 먹게 된 사람들은 모두 짐승의 형상을 닮은 이가 생겼습니다. 다른 생명을 취할 것이니 성분이 네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찢어 먹을 것이요, 그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니 뱀의 독과 같은 침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피와 살이 탁해져서 천성을 잃어버리니 보지 않아도 보고 듣지 않아도 들었는데 천성을 상실해서 마고의 벌을 받아서 시각과 고막이 생겨서 이제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거를 천선상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다른 생명을 취해서 생명을 보존한 인간은 반인 반수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천성을 상실해서 저것을 어떻게 복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인간이 많이 나왔다 다생수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 마고대성의 백소시족의 지소가 이런 큰 죄업을 지은 것을 창피하게 여겨서 서쪽으로 나가는데 바로 오늘날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2,000년 전의 얘기예요. 명쾌하게 나옵니다. 그거를 귀신 기자를 써서 기방으로 흘러나간 그 유대인들의 슬픈 역사라고 해서 기방요사라는 책이 전수되어 내려온다는 설이 있는데 아직 제가 서문만 봤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보면요, 습속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문정창 선생이 쓰신 한국 수메르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수메르인의 한국인 적 8대 요소, 형질적으로 머리털이 검고 고대명, 서구인에 비해 체구가 작고 후두구가 평평하게, 이거 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태음력을 사용하고 한국어와 유사한 교차구를 사용하고 순장을 강요하고 회도를 사용합니다. 장례하는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배에 옷 이렇게 머리띠, 허리띠, 대나무 짚고 곡하는 모습까지 똑같고, 땅을 열 때 열십자로 열어서 거기 회치는 모습도 똑같고, 우리가 저번에 제가 한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정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33도로 가는 그랜드 마스터로 갑니다. 그 꼭대기에 보면 그냥 북두칠성이 다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56년에 장녀이신 한궁께서 마고 앞에 무릎을 꿇고 복본에 서야 돼. 뭐냐? 다시 천성을 회복할 때까지 마고대성으로 돌아오지 않을 터이니 자진해서 동서남북으로 분거에 나갔다. 한궁씨는 어둡고 춥고 험난한 땅으로 자진해서 출공을 했고, 마고 복본의 맹세를 직접 실천하기 위한 본인의 행동이었고, 천궁씨는 동쪽으로, 흑석씨는 남쪽으로, 백석씨는 서쪽으로, 여기에 중간동은 백석씨족의 후예들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00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이, 소이로, 항공, 청공, 백석, 흑서로 이어지는 이 3대가 사해로 퍼져나갔다고 부도지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세상에 영의 박시문 중에 신라의 계대를 이어내려오다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영의 박시문 중에 그 종가의 장손이 임금 앞에 나가서 얘기한 것이 짐신록 축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으면, 옛날 조선은
한 지역의 나라가 아니라 사해의 공도다. 옛 조선, 고조선을 얘기하겠죠. 그 나라의 백성은 한 임금의 사사로운 백성이 아니라 사해의 공복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 조선의 역할은 고조선 그것만 딱 나라를 이뤄서 통치해 나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사해에 퍼진 저 마교의 백성들을 전체를 총괄하는 공도요. 거기에 백성들은 공복이라고 써야죠.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 그래서 한국시가 나갈 때 최초로 마구대성의 지유를 먹지를 못하니 다른 생명을 치어야 되잖아요. 그때 마곡에서 허락한 것이 지금 시중에 공개된 책에는 저게 칡갈자로 나옵니다. 칡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원본에는 뽕나무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뽕잎을 채취를 해서 식량으로 나눠서 주면서 복본을 하게 되면 다시 마고대성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고 한공씨께서 저 천산주로 나갑니다. 천산주로 나가서 이렇게 산 이름이 한등 경리봉인데 우리나라 말로 한탱거리산입니다. 탱거리는 뭡니까? 당근이잖아요. 요 한탱거리산으로 나갔다가 우척 우르무치 신자 미군의 자치주 도읍지 아닙니까? 한자 말로 오르막제. 오르막제가 뭡니까? 오르막제가 뭐예요? 오르막고개예요. 산 이름이 박격달봉이에요. 뭡니까? 박달나무가 많은 박달봉입니다. 여기에 천지가 있어요. 여기 소학모 사당이 있는데 한궁씨가 여기로 출생을 해서 천산에 들어가서 천산에 돌이 되었는데 이 박격달봉요 5,445m. 이것이 천산 설련입니다. 이 춥고 추운 얼음이 있는 곳에서만 피는 국화과 식물입니다. 여기 우리 상례 나갈 때 그 꽃 모습입니다. 한공씨가 천산이 돌이 돼서 이 천산설련이 중국의 백초지왕이라고 합니다. 중국 무역지에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은 이 천산설련을 가지고 다려 먹거나 바르면은 신비하게도 나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임산부와 관련된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그러면 한국씨께서 천산에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 천산설련이 7년 내지 8년 정도 살다가 마지막에 꽃을 한번 피우고 죽습니다. 그 천산에 추운 천산에 눈을 뚫고 피는 꽃이에요. 이게 한궁시의 흔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눈이 영하 밑으로 내려가는 영상지역에는 저게 살지를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궁시가 1156년 전에 이 천산산맥으로 나가서 결국은 복본을 완수하고 그의 장자 수인씨에게 인세의 일을 밝히게 하고 둘째와 셋째 이름은 안 나옵니다. 유인씨 또는 수인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줄을 순행하여 마고의 역사를 전수하도록 하였다. 한궁씨가 천산에 들어가 돌이 되어 길게 조음을 올려 인세의 홍량을 남김없이 없앨 것을 도모하고 기어이 마고 대성의 회복의 서약을 성취하였다. 그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언제? 바로 수인시로부터 한인시로 넘어가기 전 한국 기원전 7197년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1940년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수인씨가 천부삼인을 이어받아 사람들에게 화식하는 방법을 가르치니 모두가 기뻐하였다. 중국의 사망 중에 수인씨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화식을 천 거예요. 하남성 상고박물관에 수인씨 저게 동상하고 그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인씨가 1000년을 지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들 한인씨에게 천부를 전하고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기원전 7197년에 한인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인의 역사 어디서 시작됐느냐? 천산에서 시작됐어요. 곧 산으로 들어가 계보를 전사하며 나오지 아니하였다. 한인씨가 천부사면을 이어받아 인생을 정리하는 일을 크게 밝히니 이에 햇볕이 고르게 비추고 기후가 순조로워 생물들이 그의 안도함을 얻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개상한 모습이 점점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는 황궁 수인 한인씨가 수정하기 3000년에 그 공력이 없어질 만큼 써버렸기 때문에 복권을 했어요. 천생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제2의 오미의 변이 우리가 중국의 태평성대라고 하는 요손 시대에 요와 순이 이 지구상의 최초의 만민평등의 그 사상을 없애고 왕과 신하와 평민과 노예를 만든 최초의 인류의 만민평등 사상의 질서를 깬 제2의 오미의 변을 일으킨 지소의 버금가는 제2의 오미의 변을 요임금과 순임금이 저지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또 다시 또 천선을 상실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도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동북 삼성으로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모양입니까? 북두칠성. 북두칠성 모양이죠. 그리고 나서 마고께서 경로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마고대성을 청소를 해야지. 공의씨와 소의씨를 시켜서 마고대성에 물을 부어서 청소를 시키는 물이 넘쳐나서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기원전 2456년경에 있었다고 하는 노아의 대홍수가 아니라 12,000년 전에 있었던 홍수입니다. 운해주와 월식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다고. 전 세계에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10,000년 전에 홍수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 부도지에 나오는 이 대홍수 기록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으로 갖고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7세 3301년 동안 역사를 했던 기원전 7197년에 개국이 된 한인 시대에 7분의 한인께서 3301년 동안 통치를 해서 한 분이 그러면 뭐 500년 이상 통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한 사람이 500년 이상을 살 수 있냐? 그거는 20년,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왜? 병원에 안 가면 죽어요. 돈이 있으면 진료를 받으면 기본 120세를 삽니다. 또 이미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쩌면 150세까지 산다는 게 보고서가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제가 제보받은 것은 이렇게 안파견, 혁서, 고실이, 주의암, 석재임, 구원리, 지위리 리자도 끝나는 분은 여성이라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분 외에 다른 한인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공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 계보에 있는 통치자의 한인의 이름이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신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신의 이름 중에 2개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망태입니다. 망태. 우리가 고주망태라고 하잖아요. 그 망태가 뭡니까? 우리 산에 갈 때 이렇게
저거 뭐 벗었다고 할 때 이렇게 쥐고 가는 거 망태 아닙니까? 다 가둬서 고집불통인데 그쪽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그 다음에 뭐 그 망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뭐 어처구니 돼서 뭐 어처구니 없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게 다 우리 고대 신들의 이름이 다 나쁜 의미로 지금 이렇게 바꿔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 전부 다 한인 시대 때 신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올리실 때 이런 얘기는 좀 삭제 좀 하고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12연방은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김정민 박사가 찾아낸 건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카자흐스탄 국사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위구르 대제국도 이렇게 되어 있고 헝가리 역사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게 뭐냐, 한반도는 꼭 동족이라고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느냐? 이유가 뭐냐? 공유한 역사. 그럼 한국 시대 우리 역사가 맞다는 얘기죠. 7분의 한인이 3,301년 동안 또는 63,182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고 나라가 넓어 12개 나라로 다스렸으며 12개의 나라 중에 상당 부분의 나라 이름이 중국 정사에 나옵니다. 말을 타고 어디를 가면 어디 무슨 나라가 있고 하는데 거기에 12개 나라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 정사에 등장을 해요. 후대에 12한국의 이름을 본따서 나라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백성들은 9개 부족과 64개 무리로 이루어졌으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려주시려면 한국이라고 했다. 나머지 전빙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몇 년도에 뭐가 있고 한홍시대 일대 거발한 한홍이 뭘 하셨고